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보톡스는 아주 대중적인 피부과 시술이지만 그만큼 관련된 괴담이 많이 퍼져 있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보톡스를 맞는 게 좋을까요? 맞지 않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이 리프팅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보톡스가 위험한 시술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위험한 시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적인 이유를 떠나서 의사의 입장에서 보톡스를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노화를 개선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주름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월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주름이 있다면 결코 얼굴이 젊어 보일 수 없죠. 주름은 크게 정적 주름과 동적 주름으로 나눕니다. 이 정적 주름은 가만히 있을 때도 보이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말하고, 동적 주름은 표정에 의해 나타나는 주름을 말하죠. 정적 주름은 피부에 콜라겐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데요. 두꺼운 종이보다 얇은 종이가 더 쉽게 구겨지는 것처럼 콜라겐이 사라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정적 주름이 생기게 되죠. 반면 동적 주름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입니다. 웃거나 인상을 찌푸릴 때, 눈을 치켜뜰 때 붉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적 주름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므로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술이 바로 보톡스이죠. 게다가 주름은 잡으면 잡을수록 깊어지는데요. 이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추가적인 동적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 주름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싶다면 위험하더라도 보톡스는 꼭 필요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정적 주름 또한 이 동적 주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적 주름 주변에 존재하는 자글자글한 잔주름 또한 이 표정에 의해 깊어지기 쉬운데요. 따라서 보톡스는 정적 주름의 예방과 해결에도 보조적인 도움을 줍니다. 물론 콜라겐을 생성하는 여러 시술들, 예를 들어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콜라겐 부스터 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겠죠. 따라서 이 주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톡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보톡스 없이 주름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에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해진다. 보톡스는 한 번 맞으면 끊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맞아야 한다. 보톡스를 맞고 눈을 뜨기가 어렵거나 볼이 패이거나 입이 돌아가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자, 모두 타당한 이야기고요. 이 보톡스를 맞기 전에 저런 문제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해진다. 일단 보톡스를 필러나 지방 이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필러나 지방 이식을 잘못 받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빵빵하고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톡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보톡스 또한 너무 과하게 맞으면 표정을 짓기 어렵거나 특정 부위만 지나치게 팽팽해져 전체적인 균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톡스는 한 번 맞으면 끊을 수 없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 번 맞고 안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보톡스의 유지 기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꾸준히 맞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10년 이상 꾸준히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죠. 다만 보톡스 내성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보톡스의 대중화로 오랜 기간 반복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내성 발생도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오민 등의 보톡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셋째, 눈뜨기가 어렵거나 볼이 패이거나 입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생긴다. 드물지만 다 가능성 있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보톡스는 위험한 시술이 확실하고요. 제대로 맞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톡스를 맞았다고 저런 부작용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닌데요.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매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름을 너무 팽팽하게 펴고 싶어서 많이 놔달라고 하는 경우, 마시다고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보톡스 또한 과욕을 부리면 부작용이 생기기 쉽겠죠. 자, 또 하나는 시술자의 경험 부족인데요. 이 개개인의 근육 모양, 위치, 또 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보톡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되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용량과 농도로 이 개개인별 해부학적 차이를 고려해서 시술을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확실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얼굴에 처음 받았던 시술이 보톡스였고 현재도 10년 이상 꾸준히 맞고 있을 정도로 잘만 받는다면 효과가 확실한 시술이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름을 관리하고 예방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리의 원장 문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